여보,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아침을 먹었나? 안 먹었나?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늙으면 다 그런 거예요, 엄마. 아들 박민수 48의 무심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병원은 무슨 병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박철수 75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민수야, 엄마가 이상해. 요즘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어제 먹은 것도 기억 못하고. 아버지도 참.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우리 회사 부장님 어머니도 그러시대요. 병원 가봤자 돈만 나가요. 하지만 아버지 저 바빠요. 회의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철수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다. 72세 아내 김영자가 부엌에서 냄비를 뒤지고 있었다. 여보,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영자가 중얼거렸다. 아침을 먹었나? 안 먹었나? 여보, 방금 아침 먹었잖아. 철수가 다가갔다. 그래?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먹었어? 기억이 안 나네.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일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약속 시간 깜빡하기. 같은 질문 반복하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철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3개월 전부터는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 못했다. 2개월 전부터는 자녀들 이름을 헷갈려 했다. 1달 전부터는 가끔 철수를 못 알아봤다. 당신 누구세요? 영자가 어느 날 밤 물었다. 그때 철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고. 딸 박수정 45에게도 전화했다. 아빠, 저도 바빠요. 수정의 목소리는 차갑다. 애들 학원 보내야 하고 남편 저녁 차려야 하고 엄마 일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요. 수정아, 엄마가 날 못 알아볼 때가 있어. 그럼 병원 가세요, 병원. 수정이 짜증을 냈다. 왜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의사예요. 병원비가. 아, 또 돈 얘기? 수정이 비웃었다. 아버지, 평생 모은 돈 있잖아요. 그걸 쓰시든지.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수정아. 바빠요. 끊을게요. 뚝. 또 전화가 끊어졌다. 철수는 무릎을 탁 쳤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우리가 이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50년 전으로 돌아갔다. 철수와 영자는 1970년대에 결혼했다. 둘 다 가난했다. 철수는 공장 노동자, 영자는 식당 종업원. 하지만 악착같이 일했다. 아들 민수, 딸 수정을 낳고 키웠다. 우리 애들은 대학 꼭 보낼 거야. 철수가 다짐했다. 밤낮으로 일했다. 철수는 공장에서 야근, 영자는 새벽 시장에서 장사. 잠은 하루 4시간. 밥은 거르기 일수. 옷은 10년 넘게 입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새 옷 입고 과외받고 좋은 학교 갔다. 민수는 서울대 법대. 수정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우리 자랑스러운 자식들. 철수와 영자는 기뻐했다. 졸업 후 민수는 대기업 임원. 수정은 의사와 결혼. 그런데 지금은 늙으면 다 그래요. 저도 바빠요. 돈은 아버지가 쓰세요. 냉정한 말들만 돌아왔다. 철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보. 영자가 다가왔다.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철수가 눈물을 닦았다. 당신 우는 것 같은데.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당신 누구세요?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철수는 혼자 병원에 갔다. 동네 내과 의원. 60대 의사가 진찰했다. 어르신 사모님 증상 들어보니 치매 의심됩니다. 치매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정확한 진단은 큰 병원에서 MRI 찍어봐야 합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가보세요. 의사가 소견서를 써줬다.
철수는 병원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치매라니. 벤치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치매. TV에서만 보던 병. 서서히 기억을 잃고 가족을 잊고 자신을 잊는 병. 영자가 나를 완전히 잊게 되는 건가? 50년을 함께 산 아내.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함께했던 아내. 그 아내가 자신을 모르게 된다니. 철수는 울었다.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영자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철수가 불렀다. 네. 영자가 돌아봤다. 누구세요? 나야, 철수. 철수가 다가갔다. 철수?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아들 철수? 아니, 남편 철수. 아. 영자가 웃었다. 맞다. 당신 남편이지. 깜빡했네. 철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평생 일한 손. 여보, 우리 병원 가자. 병원? 왜? 영자가 놀랐다. 검사 좀 받아보자. 난 안 아픈데. 영자가 손을 빼려 했다. 그냥 건강검진이야. 철수가 달랬다. 싫어. 병원 무서워.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여보, 제발. 싫다니까. 영자가 소리쳤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철수는 막막했다.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다. 치매 초기 증상, 치매 예방법, 치매 치료약.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초기 치매는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철수는 계속 읽었다. 하지만 환자가 약 복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영자의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보호자가 음식에 섞어서 먹이거나 설득하여 복용시켜야 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을 먹여야 해. 더 늦기 전에.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병원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시면 일단 약부터 드려볼까요? 의사가 말했다. 초기 치매 약입니다.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가 약도 안 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의사는 난처한 표를 지었다. 그럼 음식에 섞어드리세요. 그렇게라도 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수는 약을 받았다. 작은 알약들. 하얀색. 집으로 돌아와 영자에게 말했다. 여보, 이거 건강보조제야. 같이 먹자. 건강보조제? 영자가 의심스럽게 봤다. 응, TV에서 좋다고 해서 샀어. 나도 먹을 거야. 철수가 먼저 비타민을 먹는 신용을 했다. 물과 함께 꿀꺽. 자, 여보도. 영자는 알약을 받았다. 하지만 머뭇거렸다. 이게 뭔데? 건강보조제라니까. 기억력에 좋대. 난 기억력 좋은데. 영자가 투덜거렸다. 그래도 먹어봐. 나 위해서. 영자는 마지못해 먹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하지만 3일 후. 이거 약이지? 영자가 알약을 손에 쥐고 물었다. 아니야, 건강보조제야. 거짓말. 영자가 소리쳤다. 당신이 나한테 약을 먹이고 있어. 여보, 이건. 왜 약을 먹여? 나 아프지도 않은데. 영자가 알약을 바닥에 던졌다. 여보, 제발 들어봐. 싫어. 당신이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어. 영자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 나를 죽여서 재산을 혼자 갖고 젊은 여자랑 살려고 하는 거지. 여보, 무슨 소리야? 나가. 영자가 빗자루를 들었다.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날 죽이려 해요. 철수는 얼어붙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가난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함께했던 아내. 그 아내가 자신을 살인자로 의심하고 있었다. 철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영자가 문을 잠그고 있었다. 자신이 들어올까봐.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날 믿지 못하는구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철수는 결심했다. 그래도 약은 먹여야 해. 더 늦기 전에. 영자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영자 몰래 아침국에 약을 갈아 넣었다. 영자는 모르고 국을 마셨다. 맛있다. 영자가 웃었다. 철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야. 75세 남편이 강제로 아내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자녀들은 무관심했다. 늙으면 다 그런 거예요.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집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짓 한대. 그리고 영자는 남편을 두려워했다. 이 사람이 날 죽이려 해요. 철수는 홀로였다. 75세 노인이 72세 아내를 지키기 위해 외롭게 싸우고 있었다. 누가 이 노인을 이해해줄까? 누가 이 노인의 사랑을 알아줄까? 아무도 몰랐다. 75세 남편의 눈물을, 강제로 약을 먹이면서 흘리는 눈물을.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매일 아침 영자 몰래 음식에 약을 섞었다. 국에, 죽에, 찌개에. 영자는 모르고 먹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게 맞는 건가? 속이면서까지. 그날 오후 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다. 아버지 있어요? 철수는 놀라 현관문을 열었다. 민수야,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민수가 들어왔다. 하지만 민수야, 표정이 엄마가 어두웠다. 이상해. 요즘 거실에 앉았다. 영자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소문? 철수가 물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상한 약을 먹인다는.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아래층 박씨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민수가 눈을 피했다. 엄마가 아래층 가서 그랬대요. 남편이 자기한테 강제로 약을 먹인다고.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설마 정말? 민수가 물었다. 아니다. 철수가 소리쳤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다. 영자의 이상한 증상들, 병원 진단, 치매 가능성, 약 처방, 영자의 거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식에 섞어 먹이고 있어. 철수가 고백했다. 안 그러면 엄마가 더 나빠질까봐.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건 잘못됐어요. 뭐? 강제로 약을 먹이는 건 폭력이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수야, 하지만 아버지가 의사예요? 진단도 제대로 안 받고 약을 먹이면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만약 엄마한테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철수는 당황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이야. 진단은요? MRI는 찍었어요? 민수가 따졌다. 그게 엄마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해서. 그럼 억지로라도 데려가야죠. 민수가 소리쳤다. 약을 몰래 먹이는 게 아니라. 철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난 엄마를 지키려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키는 방법이 잘못됐다고요. 민수가 일어섰다. 일단 약 그만 먹이세요. 그리고 제대로 병원 가서 진단 받으세요. 하지만 민수야. 저 바빠요. 일 때문에 휴가 내서 온 거예요. 이만 갈게요. 민수가 현관으로 걸어갔다. 민수야. 철수가 불렀다. 네? 너. 엄마 걱정은 안 되냐?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아픈데.
민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걱정되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리기 바빠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문이 닫혔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다.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그날 저녁 딸 수정에게도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수정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수정이 차갑게 말했다. 엄마한테 강제로 약 먹이는 게 말이 돼요? 수정아, 엄마가 치매일 수도 있어. 그럼 병원 가세요. 왜 약을 몰래 먹여요? 엄마가 안 가려고 해서. 그럼 설득을 하든지. 수정이 소리쳤다. 아버지, 이러시면 학대예요. 노인 학대. 철수는 숨이 막혔다. 학대라니. 난 엄마를 지키려고. 방법이 잘못됐다고요. 그리고 수정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웃들이 다 알아요. 우리 창피해 죽겠어요. 뭐? 우리 애들 학교에도 소문났어요. 애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놀림받는다고 울었어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제발 이상한 짓 그만하세요.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하세요. 수정아, 난 끊을게요. 애들 재워야 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체면. 체면이라고. 아내가 아프다는데 자녀들은 체면을 걱정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아침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웃 아줌마 2명이 타고 있었다. 철수가 타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래. 부인한테 약을. 무서워.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슈퍼에 가도 마찬가지였다. 저 할아버지. 쉰 조용히. 사람들이 철수를 보고 피했다. 철수는 물건을 사고 빨리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영자가 현관에 서 있었다. 당신 누구세요? 영자가 물었다. 나야 여보. 철수. 철수가 대답했다. 철수?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는데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요? 여보, 나 남편이야. 50년을 함께 산. 거짓말. 영자가 소리쳤다. 내 남편은 젊어요. 당신은 늙었잖아요.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여보. 나가요. 나가. 영자가 빗자루를 들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영자야, 제발. 철수가 다가갔다. 다가오지 마요. 영자가 뒤로 물러났다. 이 사람이 날 죽이려 해요. 매일 약을 먹여요. 도와주세요. 이웃집 문이 열렸다. 아래층 박씨 아줌마가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날 죽이려 해요. 영자가 울먹였다. 약을 강제로 먹여요. 박씨 아줌마의 얼굴이 굳었다. 철수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할아버지, 정말 그러세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철수가 급히 말했다. 경찰 불러야 하나? 박씨 아줌마가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제 아내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철수가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박씨 아줌마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철수는 영자를 거실로 데려갔다.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잘못한 걸까? 의심이 들었다. 자녀들은 비난했다. 이웃들은 의심했다. 아내는 두려워했다. 하지만 난 영자를 지키려고 한 건데. 눈물이 흘렀다. 75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도 많지 않다. 힘도 없다. 자녀들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결심했다. 제대로 해보자. 병원에 가자. 영자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 오늘 병원 가야 해. 병원? 영자가 눈을 떴다. 왜? 건강검진 받으러. 난 안 아픈데. 영자가 투덜거렸다.
검진만 받자. 응? 철수가 달랬다. 영자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택시를 불렀다.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가 영자를 진찰했다. 할머니,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날짜?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3월? 지금은 10월인데요. 아, 그래요? 영자가 웃었다.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다. 영자는 대부분 틀렸다. 대통령이 누구세요? 이승만? 지금은 2024년인데요. 아, 그럼. 박정혜?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검사를 진행했다. MRI 혈액 검사 인지능력 테스트. 이 시간이 걸렸다.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철수를 따로 불렀다. 보호자분 사모님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중기 단계입니다. 철수는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중기요? 초기가 아니라?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줬다. 뇌의 해마 부분이 많이 위축됐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철수는 사진을 봤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치매는 완치가 없습니다. 다만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약이요? 네. 이미 드시고 계신 약이 맞습니다. 계속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철수가 말했다. 아내가 약을 거부해요. 제가 강제로 먹이고 있어서 동네에서 소문도 나고.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치매 환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계속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음식에 섞어서라도. 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세요. 혼자 돌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요양병원. 철수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녀분들과 상의하세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녀들. 도와주지 않는데. 집으로 돌아왔다. 영자는 병원에 갔다 온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 어디 갔다 왔어? 영자가 물었다. 산책했어. 철수가 거짓말했다. 그래? 난 기억이 안 나네. 영자가 웃었다. 철수는 영자를 봤다. 웃고 있는 아내. 하지만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 중기치매. 이미 늦었구나. 철수는 자책했다. 더 빨리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자녀들 말만 듣지 말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철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그래요? 그래서요? 엄마가 치매래. 중기 단계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렇군요. 민수야, 우리 도와줘야 해. 의사가 요양병원을 알아보라는데. 아버지. 민수가 끊었다. 저희는 어려워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있잖아요. 그걸 쓰세요. 민수야. 바빠요. 끊을게요. 뚝. 수정에게도 전화했다. 반응은 똑같았다. 저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엄마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자녀들은 모두 외면했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혼자였다. 75세 노인이 72세 치매 환자를 혼자 돌봐야 했다. 돈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 철수는 결심했다. 혼자라도 해낸다. 영자를 끝까지 지킨다. 그렇게 배신의 시간이 시작됐다. 자녀들의 배신, 이웃들의 배신, 그리고 운명의 배신.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한 달이 지났다. 철수는 매일 아침 영자에게 약을 먹였다. 국에 갈아 넣고 죽에 섞고 과일 주스에 타서. 영자는 모르고 먹었다. 가끔은 의심했지만 곧 잊어버렸다.
이거 맛이 이상한데. 영자가 국을 마시다 말했다. 그래, 소금을 좀 많이 넣었나 보다. 철수가 거짓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먹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갔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엘리베이터에서 4층 김씨 할머니를 만났다. 아이고 박씨. 김씨 할머니가 눈을 피했다. 안녕하세요. 철수가 인사했다. 김씨 할머니는 대답 없이 휴대폰만 봤다. 그리고 다음 층에서 내렸다. 원래 7층까지 가는데.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를 피하는구나. 슈퍼마켓에 갔다. 계산대에서 젊은 점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아버지래. 쉰 조용히. 철수는 물건값을 내고 빨리 나왔다.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3명이 철수를 보고 웃으며 속삭였다. 저 사람이 부인한테 약을 몰래. 허허, 요즘 세상 무섭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영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같은 채널을 3시간째 보고 있었다. 여보, 점심 먹자. 철수가 불렀다. 점심? 영자가 돌아봤다. 아침 안 먹었는데? 아침 먹었어. 구시에. 그래? 영자가 웃었다. 기억이 안 나네. 철수는 주방으로 갔다. 라면을 끓였다. 영자의 약을 갈아서 국물에 넣었다. 자, 드세요. 철수가 상을 차렸다. 고마워요, 총각. 영자가 말했다. 철수는 멈췄다. 총각? 네, 고마워요. 영자가 라면을 먹었다. 철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날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박철수 시댁이시죠? 네, 그런데요. 관리소장입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소장의 목소리가 불편했다. 무슨 일인가요? 주민 몇 분이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박씨 댁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철수는 숨이 막혔다. 학대요? 부인분이 아래층 옆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셨대요. 남편이 강제로 약을 먹인다고. 그게 아니라. 철수가 설명하려 했다. 저도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소장이 끊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경찰 신고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경찰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일단 제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경찰 신고까지. 다음 날 더 심한 일이 일어났다. 아침 산책을 나갔다. 영자와 함께. 영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공원 벤치에 동네 할머니 5명이 앉아 있었다. 철수를 보자 키득거렸다. 저기 온다, 저기. 아이고, 무서워라. 부인 손을 꽉 잡고 있네. 도망갈까봐. 허허, 저 나이에 저런 짓을 하다니. 철수는 참았다. 그냥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영자가 멈췄다. 저기요. 영자가 할머니들에게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할머니들이 놀라 일어났다. 이 사람이 날 잡아갔어요. 영자가 울먹였다. 집에 가둬놓고 이상한 약을 먹여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철수가 당황했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자가 철수의 손을 뿌리쳤다. 날 구해주세요. 할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봐, 역시.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냐? 한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철수가 급히 말했다. 제 아내가 치매가 있어서. 치매? 할머니들이 의심스럽게 봤다. 네,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약을 강제로 먹인다는 게 사실이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그게.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네.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소문이 맞았어. 아닙니다, 저는. 철수가 변명하려 했다. 영감 그만둬요. 나이든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 다 알아요. 부인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철수가 소리쳤다. 저는 아내를 지키려고. 지키기는. 학대하면서. 할머니들이 비웃었다. 영자는 할머니들 뒤로 숨었다. 이 사람 무서워요. 철수는 무너졌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 그는 영자를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막았다. 할머니 가기 싫다잖아요. 영감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철수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10분 후 영자는 철수를 기억해냈다. 당신 누구세요? 영자가 할머니들에게 물었다. 우리요?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왜요?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난 괜찮은데요. 우리 남편은 어디 갔어요? 남편? 네, 우리 남편 철수.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영자가 두리번거렸다. 할머니들은 당황했다. 아까 저 남자가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저 남자? 영자가 철수를 봤다. 아, 저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왜 여기 서 계세요? 할머니들은 어이없었다. 결국 철수는 영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집에 도착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녀들은 외면하고 이웃들은 조롱하고 아내는 자신을 모른다. 75세 노인이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그날 밤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응? 무슨?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전화 왔어요. 주민들이 아버지 때문에 불편해한대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공원에서. 알아요, 다 들었어요. 민수가 끊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까지 창피해요. 민수야, 난 엄마를.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동네 망신이에요. 요양원 보내세요. 요양원.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혼자 못 돌보시잖아요. 요양원에 보내면. 엄마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낫죠.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아버지가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이상한 짓이라니. 강제로 약 먹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민수가 비웃었다.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한밤중 화장실에 갔다. 영자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들여다봤다. 영자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여보? 철수가 들어갔다. 누구세요? 영자가 놀라 뒤로 물러났다. 나야, 철수. 철수. 영자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들? 아니, 남편. 아.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남편이지. 철수는 옆에 앉았다. 왜 울어? 나.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상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아까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다 잊어버려요. 철수는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영자가 철수를 봤다. 당신도 가끔 못 알아봐요. 미안해요. 괜찮아. 철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난 죽는 건가요? 영자가 울었다. 기억이 죽는 건가요? 철수는 영자를 안았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 잊을 것 같아요. 영자가 떨렸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철수가 다짐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 평생. 두 노인은 한밤중에 서로 안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어젯밤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제 우리 뭐 했어요? 영자가 물었다. TV 봤어. 철수가 거짓말했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영자가 웃었다. 철수는 아침을 준비했다. 죽을 끓이고 약을 갈아 넣었다. 자, 드세요. 영자는 죽을 먹었다. 맛있게. 철수는 영자를 봤다. 웃으며 먹는 아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라도 지켜야 하는 건가? 그날 오후 딸 수정이 찾아왔다. 아버지 나왔어요. 수정아? 철수는 놀랐다. 웬일이야? 수정이 들어왔다. 표정이 단단했다. 아버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수정이 서류를 꺼냈다. 요양원 신청서예요. 철수는 얼어붙었다. 엄마 요양원 보내세요. 아버지 혼자 못 돌보시잖아요. 수정아, 엄마를 요양원에. 아버지, 이게 최선이에요.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도 힘드시고 엄마도 제대로 된 치료 못 받으시고 동네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요양원이 답이에요. 하지만 철수가 떨렸다. 여기 괜찮은 곳 알아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아버지 연금이랑 엄마 연금 합치면 감당 가능해요. 200만 원. 철수가 중얼거렸다. 오빠도 동의했어요. 엄마 요양원 보내는 게 맞다고. 철수는 서류를 봤다. 요양원 안내서, 사진들,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간호사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네? 수정이 놀랐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돌볼 거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수정이 소리쳤다. 지금 제대로 돌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제로 약 먹이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를 낯선 곳에 보낼 순 없어. 나 없으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할지. 엄마는 아버지도 못 알아보잖아요. 수정이 비웃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정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다.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안 그러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노인 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강제로 약 먹이는 거. 수정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처벌받고 어차피 엄마는 요양원 가요. 수정은 문을 열고 나갔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봤다. 요양원. 그게 답일까? 아내를 낯선 곳에 보내는 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영자를 보낼 수 없어. 하지만 세상은 그를 조롱했다. 자녀들은 외면했다. 이웃들은 손가락질했다. 75세 노인은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요양원 서류를 찢어버렸다. 절대 안 보내. 끝까지 내가 돌본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어느 날 밤 영자가 집을 나갔다. 철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영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간 것이다. 10분 후 철수는 영자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여보? 여보. 집안을 뒤졌다. 없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철수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뛰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여보, 영자야.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75세 노인이 뛰기엔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영자야, 어디 있어? 30분을 찾아 헤맸다. 드디어 발견했다. 아파트 후문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보, 철수가 달려갔다. 영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잠옷바람, 슬리퍼 신고. 여보, 왜 나왔어? 철수가 헐떡였다. 집에 가야 해요. 영자가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에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은 저 멀리 있어요. 시골에. 영자는 40년 전 살던 집을 말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여기 산지 30년 됐어. 거짓말. 영자가 울기 시작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영자의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철수는 영자를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같이 가자. 집에. 영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일이 또 소문이 났다. 다음 날 아침 관리소장이 찾아왔다. 박 씨, 어젯밤 사모님이 배회하셨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밤에 잠옷 차림으로 배회하시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서류를 꺼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박 씨 댁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특별관리요? 네. 사모님의 안전과 다른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요. 매주 한 번씩 상담사가 방문할 겁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3일 후 상담사가 왔다. 40대 여성. 사회복지사 배지를 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 씨. 저는 구청 사회복지과 김미영입니다. 들어오세요. 철수가 문을 열었다. 상담사는 집안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철수가 매일 청소했으니까.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서 낮잠 자고 계십니다. 상담사는 노트를 꺼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네, 중기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약은 드시나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네, 드십니다. 어떻게 드시나요? 음식에 섞어서 드립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굳었다. 본인 동의 없이요? 네. 아내가 약 먹기를 거부해서. 상담사는 기록했다. 박 씨,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의사가 강제로 먹이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지만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상담사는 계속 질문했다. 30분 동안 영자도 깨워서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했다. 할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지금은 11월인데요. 아, 그래요? 영자가 웃었다. 테스트 결과는 좋지 않았다. 상담사는 노트를 닫았다. 박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을 혼자 돌보시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배회 증상도 있고 약도 강제로 드시고. 상담사가 말했다. 전문 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말인가요? 네.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도.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돌볼 수 있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상담사가 떠난 후 철수는 무너졌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다들 나를 믿지 않아. 내가 잘 돌보고 있는데. 하지만 정말 잘 돌보고 있는 걸까? 영자는 매일 기억을 잃어갔다. 배회도 시작했다. 가끔은 철수에게 폭력적이 되기도 했다. 어제는 철수를 밀쳤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철수는 넘어져서 팔에 멍이 들었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응. 아버지, 제발 요양원 보내세요. 민수가 애원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엄마도 다치고 아버지도 다치고.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민수가 소리쳤다. 동네에서 아버지 미친 사람 취급해요. 우리까지 피해봐요. 미안하다. 미안하면 요양원 보내요. 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한밤중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영자의 약통. 이 약을 계속 먹여야 하나?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었다. 그때 영자가 부엌으로 나왔다. 물 주세요. 영자가 말했다. 철수는 일어나 물을 따라줬다. 영자는 물을 마시다가 철수를 봤다. 당신, 우리 남편이죠?
철수는 놀랐다. 응, 맞아. 철수. 그래, 철수야. 영자는 웃었다. 오늘은 기억나네요. 당신 철수. 우리 남편. 철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영자가 말했다. 날 돌봐줘서. 힘들죠? 아니야, 안 힘들어. 철수가 거짓말했다. 거짓말. 영자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나 알아요. 내가 이상해진 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 당신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미안해요. 영자가 울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고 애들한테 욕먹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철수는 영자를 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난 당신이 좋으니까. 50년을 함께 살았잖아.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도 당신이랑 함께 할 거야. 두 노인은 한밤중 부엌에서 서로 안고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또 잊어버렸다. 당신 누구세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철수야. 당신 남편. 아.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철수는 아침을 준비했다. 약을 갈아서 죽에 넣었다. 영자는 맛있게 먹었다. 철수는 영자를 봤다. 어젯밤의 대화를 기억 못하지만 괜찮아. 내가 기억할 거야. 우리 둘의 사랑을. 그날 오후 딸 수정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오빠 민수와 함께. 아버지 앉으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오늘 최종 통보하러 왔습니다. 수정이 서류를 꺼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이미 작성했어요. 아버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난 안 한다고 했잖아.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엄마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수정이 울먹였다.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학대한대? 이런 소리 들어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서명하세요. 민수가 펜을 밀었다. 안 돼. 철수가 떨었다. 왜 안 돼요? 엄마를 낯선 곳에 보낼 수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무서워할 거야. 날 찾을 거야. 엄마는 아버지도 못 알아봐요. 수정이 비웃었다. 그 순간 방에서 영자가 나왔다. 왜 시끄러워요? 영자가 물었다. 민수와 수정이 일어났다. 엄마. 민수가 다가갔다. 당신 누구세요? 영자가 물러섰다. 저 민수예요. 아들. 아들?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린데.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저예요. 민수. 모르는데요. 영자가 무서워했다. 수정도 다가갔다. 엄마 저 수정이에요. 수정? 영자가 웃었다. 우리 딸 이름이네요. 하지만 우리 딸은 아직 초등학생인데 당신은 아줌마잖아요. 수정은 눈물을 흘렸다. 자녀들은 깨달았다. 엄마가 정말로 아프다는 것을. 엄마. 민수가 떨렸다. 영자는 철수에게 다가갔다. 여보, 저 사람들 누구예요? 손님이야. 철수가 대답했다. 그래요? 인사해야겠네. 영자가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손님들. 민수와 수정은 무너졌다. 30분 후 자녀들은 집을 나섰다. 현관에서 민수가 철수에게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응? 우리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심한 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알았구나. 철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요양원. 수정이 울먹였다. 보내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보세요. 철수는 놀랐다. 대신 민수가 말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돈도 보내드리고 주말마다 와서 엄마 돌보는 것도 도와드리고. 정말이냐?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죄송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자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철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영자가 TV를 보고 있었다. 철수는 영자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여보. 네? 영자가 돌아봤다. 당신 누구세요? 나 철수야. 당신 남편. 아. 영자가 웃었다. 남편이구나. 안녕하세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약속대로 매주 100만 원을 보냈다. 아버지, 엄마 병원비랑 약값 쓰세요. 수정도 주말마다 찾아왔다. 아버지, 제가 엄마 목욕 도와드릴게요. 철수는 감사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늦게나마 정신 차렸어요. 수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영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어느 날 아침 영자가 화장실을 못 찾았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영자가 헤맸다. 여보, 저기야. 30년 동안 쓴 화장실. 철수가 안내했다. 그래요? 여기 처음 와봐서. 영자가 웃었다. 철수는 가슴이 아팠다. 점심때는 숟가락 사용법을 잊어버렸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영자가 숟가락을 들고 물었다. 철수는 영자의 손을 잡고 가르쳤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거야. 아. 영자가 따라했다. 저녁에는 철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야. 박철수. 박철수. 영자가 반복했다. 5초 후 또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요? 철수. 철수. 10초 후 또 물었다. 철수는 참았다. 100번을 물어도 100번 대답했다.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민수가 추천했다. 아버지, 낮에만 센터에 보내세요. 전문가들이 돌봐주고 아버지도 좀 쉬실 수 있고. 철수는 고민했다. 영자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시고. 다음 주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깨끗한 시설, 밝은 분위기, 친절한 간호사들. 어르신 환영합니다. 센터장이 인사했다. 영자는 두리번거렸다. 여기 어디예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낮에만 계시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세요. 영자는 불안해했다. 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도 여기 있을 거예요? 응, 같이 있을게. 철수가 거짓말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철수가 나가려 하자 영자가 울었다. 어디 가요? 날 두고 가지 마요. 여보, 잠깐만. 금방 올게. 싫어요. 가지 마요. 영자가 철수를 붙잡았다. 간호사들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영자는 계속 울었다. 결국 철수는 하루 종일 센터에 있어야 했다. 센터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보호자분은 집에 가셔야 해요. 하지만 아내가. 이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다음 날도 똑같았다. 영자는 철수가 떠나는 걸 견디지 못했다. 일주일 후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사모님은 저희 센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 사모님 증상이 심하셔서 1:1 케어가 필요해요. 저희는 여러분을 함께 돌보는 곳이라. 철수는 이해했다. 거절당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혼자 돌봐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녀들이 도왔다. 민수는 매주 돈을 보냈다. 수정은 주말마다 와서 청소, 빨래, 요리를 도왔다. 아버지, 제가 밑반찬 만들어 놓고 갈게요. 고맙다, 수정아. 손주들도 가끔 찾아왔다. 할머니, 고등학생 손자가 인사했다. 영자는 웃었다. 어머, 누구세요? 참 잘생겼네요. 저 민준이에요. 손자. 손자? 영자가 놀랐다.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요? 민주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결혼해서 전화 왔어요. 어머, 신기하네. 영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잘생겼어요. 손주들은 영자와 놀아줬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렀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는구나. 하지만 어느 날 밤, 새벽 2시, 철수는 이상한 소리에 깼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일어나 가보니 영자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철수가 급히 불을 껐다. 밥을 해야죠. 영자가 말했다. 지금 새벽 2시야. 새벽?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침 아니에요? 밤이야. 자야 해. 아니에요. 밥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철수는 라면을 끓여줬다. 영자는 먹고 다시 잤다. 하지만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스를 혼자 만지면 위험한데. 다음 날 가스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 영자가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을 꺼내 먹으려 했다. 여보, 그거 버린 거야. 상했어. 철수가 뺏었다. 상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영자가 우겼다. 안 돼, 배탈 나. 당신이 날 굶기려고 하는구나. 영자가 소리쳤다. 먹을 것도 안 줘. 철수는 황당했다. 아니야, 아침에 밥 먹었잖아. 거짓말. 난 안 먹었어. 영자가 울었다. 철수는 냉장고를 잠그기로 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다. 영자는 옷 입는 법을 잊어버렸다. 철수가 하나하나 입혀줘야 했다. 양치질하는 법도 잊었다. 철수가 손을 잡고 가르쳤다. 신발 신는 법도 잊었다. 여보, 왼발에 왼쪽 신발, 오른발에 오른쪽 신발. 철수가 설명했다. 어느 게 왼쪽이에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이 울며 전화했다.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주말마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정이 흐느꼈다. 엄마가 날 못 알아보는 게 너무 슬퍼요. 수정아. 그리고 우리 집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돌봐야 하고 저도 지쳤어요. 철수는 이해했다. 괜찮아. 억지로 오지 않아도 돼. 죄송해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민수도 한 달 후 전화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당분간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돈은 계속 보내드릴게요. 응. 결국 다시 혼자가 됐다. 자녀들의 도움은 석 달 만에 끝났다. 철수는 실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외로웠다. 75세 노인이 혼자 72세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살.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어느 날 철수는 쓰러졌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몸에 힘이 없었다. 여보, 여보. 철수가 영자를 불렀다. 영자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여보, 도와줘. 철수가 간신히 말했다. 영자가 눈을 떴다. 왜 그래요? 몸이 안 움직여. 영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쉬세요. 그리고 다시 잤다. 철수는 핸드폰을 찾았다. 침대 옆 탁자에 있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30분을 노력한 끝에 겨우 핸드폰을 잡았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민수야. 아빠가 쓰러졌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민수가 놀랐다. 119 불러요. 엄마가 혼자 있으면 지금 그게 중요해요? 119 불러요. 철수는 119에 전화했다. 30분 후 구급차가 왔다. 철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영자도 함께 구급차에 탔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어디 가요? 영자가 물었다. 병원이요.
구급대원이 대답했다. 왜요? 남편분이 아프셔서요. 남편? 영자가 철수를 봤다.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구급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진찰했다. 과로입니다. 탈진 상태예요. 의사가 말했다. 최근에 무리하셨나요? 아내를 돌보고 있어서. 철수가 힘겹게 말했다. 아내분이 아프세요? 치매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혼자 돌보시느라 쓰러지신 거군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75세면 본인도 관리하셔야죠. 하지만 아내를 돌볼 사람이 가족은 없으세요? 자녀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일단 입원하세요. 며칠 쉬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아내가. 어르신이 쓰러지시면 아내분은 누가 돌봐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본인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입원했다. 민수와 수정이 급히 병원에 왔다. 아버지, 수정이 울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철수가 약하게 웃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가 걱정했다. 엄마는 복도에 있어요. 제가 데리고 있어요. 철수는 안도했다. 의사가 자녀들을 따로 불렀다. 보호자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혼자 돌보시다간 큰일 납니다. 아버님 건강도 좋지 않으세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과로하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올 수 있어요. 민수와 수정은 심각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시설을 고려하세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시든지. 요양보호사요? 네. 집에서 24시간 돌봐주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민수와 수정은 얼굴을 마주봤다. 300만 원. 민수가 중얼거렸다. 많이 비싸죠. 하지만 아버님 건강을 생각하시면. 자녀들은 고민에 빠졌다. 3일 후 철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영자가 반겼다. 어머, 손님이세요? 영자가 물었다. 아니야, 나 철수야. 철수가 대답했다. 철수? 영자가 웃었다. 우리 아들 이름인데 아들은 어린애인데 당신은 할아버지잖아요. 철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익숙해졌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알아봤어요. 다음 주부터 오신대요. 그래? 철수는 기뻤다. 고맙다.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제가 200, 수정이가 100 낼게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음 주 요양보호사가 왔다. 50대 여성. 경력 10년.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희 요양보호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철수가 반겼다. 순이는 일을 시작했다. 영자를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철수는 처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아, 이렇게 편할 수가.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영자가 순이를 거부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영자가 불안해했다. 저 도와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순이가 설명했다. 필요 없어요. 나가요. 영자가 소리쳤다. 순이는 당황했지만 전문가답게 대처했다. 할머니,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싫어요. 당신 믿을 수 없어요. 결국 첫날은 실패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자는 계속 순이를 거부했다. 일주일 후 순이가 철수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해보시면. 이미 일주일인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순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 능력 바뀐 것 같아요. 순이는 그만뒀다. 다시 혼자가 됐다. 철수는 좌절했다. 다시. 처음부터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혼자 영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결국 영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겨울이 왔다.
철수는 75세 생일을 맞았다. 영자는 기억하지 못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철수가 물었다. 무슨 날이에요? 영자가 웃었다. 내 생일이에요. 아, 생일이구나. 축하해요. 영자가 박수쳤다. 그런데 당신 누구세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남편이에요. 남편.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난 결혼 안 했는데. 케이크도 없었다. 자녀들도 전화하지 않았다. 철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영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했다. 철수가 부축해야 했다. 한 발, 두 발. 철수가 세워주며 걸었다. 영자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했다. 옷 벗기고 앉히고 닦아주고. 철수는 부끄러움도 없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 밤에는 영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도둑. 새벽 3시에 소리쳤다. 여보, 도둑 없어. 꿈이야. 철수가 달랬다. 거짓말. 저기 있어. 영자가 벽을 가리켰다. 아무도 없어. 나밖에. 당신이 도둑이에요. 영자가 울었다. 우리 집 물건 훔쳐가려고. 철수는 참았다. 화를 내지 않았다. 안 훔쳐갈게요. 자요. 철수가 영자를 눕혔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됐다. 철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하루 3시간. 어느 날 아침 영자가 넘어졌다. 철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영자가 혼자 일어나려다 넘어진 것이다. 으악! 영자의 비명. 철수가 급히 달려갔다. 영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괜찮아? 철수가 부축했다. 아파요. 영자가 울었다. 다리가 아파요. 119에 전화했다. 또 병원. 병원 응급실.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다. 타박상. 2주 정도 쉬시면 괜찮아요. 의사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철수가 안도했다. 하지만 의사가 추가로 말했다. 어르신 사모님 낙상 방지에 신경 쓰셔야겠어요. 다음번엔 골절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치매가 많이 진행됐네요. 이제 말기 단계로 가고 있어요. 철수는 숨이 막혔다. 말기요? 네. MRI 결과 뇌 위축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직 사모님이 계실 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엄마가 말기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렇군요. 가끔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줘. 철수가 애원했다. 엄마가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회사가 엄마보다 중요하냐? 철수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민수는 놀랐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주말 민수가 왔다. 혼자 왔다. 아내와 아이들은 안 왔다. 엄마. 민수가 영자에게 인사했다. 영자는 민수를 봤다. 누구세요? 저 민수예요. 아들. 아들? 영자가 웃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아기인데 당신은 어른이잖아요. 민수는 슬펐다. 1시간 동안 영자와 함께 있었다. TV를 보고 손을 잡고 그냥 함께 있었다. 영자는 민수를 모르지만 옆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영자가 민수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엄마. 민수가 눈물을 참았다. 떠날 때 민수가 철수에게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쁘다고 핑계댔어요. 괜찮아.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엄마가 계실 때. 고맙다, 아들.
민수는 떠났다. 하지만 다음 주말엔 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생겼다며. 철수는 실망하지 않았다. 익숙했다. 한 달 후 영자가 폐렴에 걸렸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숨쉬기 힘들어했다. 여보, 숨 쉬어. 천천히. 철수가 등을 쓸어줬다. 숨이 안 쉬어져요. 영자가 힘들어했다. 119에 전화했다. 세 번째 병원. 2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렴이 심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폐렴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영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병실에 누웠다. 철수는 옆에 앉아 영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질 거야. 금방 나아.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일주일간 입원했다. 철수는 병원에서 함께 잤다. 보호자 침대에서 밤마다 영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숨을 쉬고 있는지 괜찮은지. 어느 날 밤 영자가 갑자기 눈을 떴다. 여보.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철수는 놀라 일어났다. 응? 나 여기 있어. 철수. 영자가 철수를 봤다. 철수는 멈췄다. 철수라고. 내 이름을 불렀어. 여보, 나 알아? 철수가 물었다. 당연하죠. 영자가 약하게 웃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철수는 눈물이 났다. 여보. 고마워요. 영자가 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날 돌봐줘서. 날 사랑해줘서. 나도 사랑해, 여보. 정말 많이. 알아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식들한테 욕먹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괜찮아. 다 괜찮아. 철수가 울었다. 미안해요. 영자가 흐느꼈다. 내가 짐이 돼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당신은 내 사랑이야. 두 노인은 병실에서 서로 안고 울었다. 당신 정말 고마워요. 영자가 속삭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 여보, 사랑해. 철수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영자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또 잊어버렸다. 당신 누구세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슬펐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나 철수야. 당신 남편. 하지만 괜찮았다. 어젯밤 영자가 자신을 기억했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폐렴은 나았다. 2주 후 퇴원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약해졌다. 걷지도 못했다. 휠체어를 타야 했다. 말도 거의 못했다. 가끔 한두 마디. 밥도 혼자 못 먹었다. 철수가 떠먹여줘야 했다. 철수는 24시간 영자를 돌봤다.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75세 노인이 할 일이 아니었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철수도 쓰러질 뻔했다. 어지러움증이 왔다. 앞이 흐려졌다. 아, 안 돼. 내가 쓰러지면 영자는. 간신히 참았다. 벽을 잡고 버텼다. 진정되자 곧바로 영자에게 갔다. 여보, 괜찮아? 영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철수는 영자 옆에 앉았다. 여보, 나 힘들어. 철수가 처음으로 고백했다. 정말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당신을 사랑하니까. 영자는 여전히 창밖을 봤다. 하지만 손을 움직여 철수의 손을 잡았다. 말은 못해도 느끼는 것 같았다. 철수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다. 끝까지 함께할 거야. 당신 혼자 안 둘 거야.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양원 생각해보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도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이러다 둘 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나는 괜찮아.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 혼자 못 돌보세요. 돌볼 수 있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엄마는 누가 돌봐요? 안 쓰러져. 절대. 아버지. 민수야.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엄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알겠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니까. 철수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민수는 울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괜찮아.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전화를 끊었다. 철수는 영자에게 갔다. 잠들어 있었다. 철수는 영자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여보. 끝까지 함께 할게. 위기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봄이 왔다. 철수는 76세가 됐다. 영자는 73세. 영자는 이제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일어나지도 못했다. 말도 거의 못했다. 가끔 소리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철수가 유동식을 떠먹여줬다. 하지만 철수는 매일 영자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 창문 열어줄까? 철수가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깜빡였다. 봄이 왔어. 우리 처음 만난 계절이지. 기억나? 철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55년 전, 1969년 봄. 철수 20세, 영자 17세.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났다. 아가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철수가 영자의 손수건을 주었다. 아, 감사합니다. 영자가 수줍게 웃었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다. 그때 당신 정말 예뻤어.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얀 원피스 입고 머리에 리본 달고.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웃는 것 같았다. 우리 5년 연애하고 결혼했지. 1974년. 철수가 계속 말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기억나? 영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철수는 눈물을 닦아줬다. 괜찮아. 울지 마. 우리 행복했잖아. 매일매일 철수는 영자와 대화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말했다. 과거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일상 이야기. 민수가 어제 전화했어. 손주 민준이가 대학 합격했대. 서울대. 철수가 말했다. 영자는 반응이 없었다. 우리 민수 닮았나 봐. 똑똑하네. 철수가 웃었다. 영자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철수는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아직 날 느끼고 있구나. 어느 날 수정이 찾아왔다. 6개월 만이었다. 아버지. 수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정아, 왔구나. 철수가 반겼다. 수정은 집안을 봤다. 깨끗했다. 철수가 매일 청소했으니까. 엄마는요? 방에 계셔. 가봐. 수정이 방에 들어갔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엄마. 수정이 다가갔다. 영자는 수정을 봤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엄마, 저 수정이에요. 딸.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정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눈물이 났다. 엄마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영자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은 안 했다. 그냥 손만 잡고. 떠날 때 수정이 철수에게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뭐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버지 혼자 두고. 수정이 울었다.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수정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보다 저희 삶이 더 중요했어요. 철수는 수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도 오늘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약속이에요. 하지만 수정은 다시 오지 않았다. 바빴다. 철수는 원망하지 않았다. 이해했다. 6월 어느 날, 영자가 밥을 먹지 못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여보, 먹어야 해. 힘내. 철수가 숟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돌렸다. 여보, 제발. 철수가 애원했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철수는 병원에 전화했다. 의사가 방문했다. 왕진. 진찰 후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사모님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철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떠난 후 철수는 영자 옆에 앉았다. 여보, 힘들지? 철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아. 쉬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이제 쉬어.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있어줘. 응? 조금만 더 나랑 함께 있어줘. 영자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철수의 손을 살짝 쥐는 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철수는 영자 옆을 떠나지 않았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깨어 있었다. 영자가 숨 쉬는 것을 확인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제발. 조금만 더. 새벽 3시. 영자가 갑자기 눈을 떴다. 여보.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철수는 놀라 일어났다. 응? 나 여기 있어. 철수. 영자가 철수를 봤다. 철수는 멈췄다. 또 날 알아봐. 여보, 나 알아? 철수가 물었다. 영자는 약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당신, 내 남편. 철수는 울었다. 여보, 사랑해요. 영자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고마워요. 평생. 날 사랑해줘서. 나도 고마워. 당신과 함께해서. 영자는 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할래요. 철수는 목이 메었다. 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두 노인은 새벽에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였다. 여보. 영자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난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영자는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또 잊어버렸다. 하지만 철수는 괜찮았다. 어젯밤을 기억하니까. 영자가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일주일 후. 영자는 완전히 밥을 먹지 못했다. 의사가 말했다. 영양제를 링거로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시든지. 링거로 해주세요. 철수가 선택했다. 매일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꽂아줬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약해져갔다. 철수는 옆에서 지켜봤다.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보,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제주도 갔었지. 당신 바다 보고 좋아했었어.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당신 진짜 예뻤어. 하얀 원피스 입고 바닷가 걸을 때. 철수는 계속 말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영자가 나타났다. 20대 모습. 하얀 원피스. 여보. 영자가 웃었다. 영자야. 철수가 다가갔다. 고마워요. 날 사랑해줘서. 나도 고마워. 이제 가야 해요. 영자가 말했다. 어디로? 멀리.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영자야. 사랑해요. 영자가 손을 흔들었다. 나도 사랑해. 철수가 소리쳤다. 꿈에서 깼다. 새벽 4시. 철수는 영자를 봤다. 영자는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철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이틀 후 7월 15일 새벽 5시 30분 영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철수의 손을 잡은 채로. 철수는 알았다. 영자가 떠났다는 것을. 여보. 철수가 영자를 안았다. 안녕. 울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영자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기억을 잃지 않을 테니까. 고마웠어, 여보. 50년간 함께해줘서. 철수는 영자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약속. 영자는 떠났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장례식. 조용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다. 민수 가족, 수정 가족, 몇몇 친척들. 철수는 영자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영정 사진 속 영자는 웃고 있었다. 50대 때 찍은 사진. 엄마. 민수가 절을 했다.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수정이 울었다.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손주들도 울었다. 하지만 철수는 울지 않았다. 평온한 표정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 그리고 납골당. 영자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했다. 여보, 여기서 편히 쉬어. 철수가 유골함을 쓰다듬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영자가 누워있던 침대. 영자가 앉았던 소파. 영자가 쓰던 물건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영자는 없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았다. 허전했다. 이제 혼자구나. 50년간 함께했던 사람. 이제 없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다. 아버지, 혼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철수가 웃었다.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함께 사시는 게.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하지만 혼자. 혼자가 아니야. 철수가 집안을 봤다. 영자가 여기 있어. 모든 곳에. 민수는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맙다. 일주일 후 철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영자의 사진에 인사했다. 여보, 잘 잤어? 나 오늘도 건강해. 사진 속 영자는 웃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걸었다. 영자와 함께 걷던 길. 벤치에 앉았다. 영자와 함께 앉던 자리. 여보, 날씨 좋지? 철수가 옆에 영자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영자의 대답 같았다. 점심에는 영자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다. 된장찌개. 영자가 제일 좋아했던 2그릇을 차렸다. 하나는 영자 자리에. 여보, 맛있게 먹어. 철수가 말했다.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영자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영자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옷, 신발, 가방. 하나하나 만지며 추억했다. 이 원피스, 우리 결혼 기념일 때 입었었지. 이 신발, 민수 결혼식 때 신었었어. 버리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영자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저녁에는 영자에게 편지를 썼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여보, 오늘로 당신이 떠난 지 2주가 됐어.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매일 당신 생각하며 살고 있어. 사랑해, 여보. 마이너스 철수. 편지를 영자의 사진 앞에 두었다. 한 달 후. 철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치매 환자 가족 모임.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 저는 박철수입니다. 76세입니다. 철수가 소개했다. 제 아내가 치매로 3년간 투병하다 2달 전에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했다. 힘드셨겠어요. 한 아줌마가 말했다.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철수가 웃었다.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강제로 약을 먹였던 일,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일, 자녀들과의 갈등, 혼자 돌보며 쓰러졌던 일, 모든 것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대단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는 포기하고 요양원에 보냈는데 괜찮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철수가 위로했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다른 보호자들에게 조언을 주고 위로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3개월 후, 철수는 강연을 시작했다. 치매 가족 교육 프로그램.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여러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듭니다. 철수가 강단에 섰다. 50명의 청중. 모두 치매 환자 가족들. 저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 아내는 저를 잊어버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기억했으니까요.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많은 사람이 철수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감동받았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안아주었다. 힘내세요. 사랑이 답입니다. 6개월 후, 철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당신을 잊어도 나는 기억합니다. 마이너스 치매 아내와 함께한 3년의 기록. 자신의 경험을 담았다. 처음 치매를 발견했을 때의 당황함. 강제로 약을 먹이며 느꼈던 죄책감. 동네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질. 자녀들과의 갈등. 혼자 돌보며 겪었던 고통. 그리고 영자와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다. 1년 후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수많은 사람이 읽고 감동받았다. 제 상황과 똑같아서 울었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리뷰들이 쏟아졌다. 방송 출연 요청도 왔다. 박철수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철수는 수락했다. TV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이 봤다. 대단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댓글들이 달렸다. 2년 후, 철수는 78세가 됐다.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었다. 봉사활동도 계속했다. 강연도 계속했다. 영자의 묘소에 매주 찾아갔다. 여보, 나왔어. 철수가 꽃을 바쳤다. 오늘도 바빴어. 강연하고 봉사활동하고. 여보 덕분이야. 당신이 내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영자의 대답 같았다. 보고 싶어, 여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아. 철수는 웃었다. 여기서 편히 쉬어. 나중에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어느 날 손주 민준이 찾아왔다. 이제 대학생. 20세. 할아버지. 오, 민준아. 잘 지냈니? 네.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는 후회 안 하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 할머니를 3년간 혼자 돌보셨잖아요. 너무 힘드셨을 텐데. 철수는 웃었다. 후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정말요? 응.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왜요? 사랑했으니까. 철수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어떻게 포기해?
민주는 감동받았다. 할아버지, 저도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철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함께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그날 밤 철수는 꿈을 꿨다. 젊은 영자가 나타났다. 여보. 영자가 웃었다. 영자야. 고마워요. 날 끝까지 지켜줘서. 당연한 거지.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영자가 철수를 안았다. 나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야.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꿈에서 깼다. 철수는 웃고 있었다. 3년 후. 철수는 81세.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다. 봉사활동, 강연, 집필. 모든 걸 계속했다. 두 번째 책도 출간했다. 사랑의 완성. 또 베스트셀러가 됐다. 철수는 이제 유명인이 됐다. 사랑의 전도사라고 불렸다. 하지만 철수는 겸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내를 사랑한 평범한 남편일 뿐입니다. 어느 봄날, 철수는 영자의 묘소에 앉아 있었다. 여보, 벚꽃이 폈어. 예쁘지? 바람에 벚꽃 꽃잎이 날렸다. 우리 처음 만난 게 벚꽃 필 때였지. 55년 전. 철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여보. 나와 함께 해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철수는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언젠가 나도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할게. 약속이야. 벚꽃잎이 철수의 어깨에 떨어졌다. 영자의 키스 같았다. 철수는 웃었다. 75세 남편이 강제로 아내에게 약을 먹인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학대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녀들이 외면해도, 이웃들이 손가락질해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끝까지 지켰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